정부가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거래할 때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세율이 바뀌면서 9억 원인 집을 살 때 취득세로 90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될 전망인데요. 주택 가격별 세분화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 전문 김종필 세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사실 이번에 정부가 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을 세분화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분화했나요? 일단 내용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그 방향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제 세율 문턱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일정 그 금액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막 세율이 이제 그 바뀌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 허위 신고 문제나 그다음에 그 조세 형평 문제가 이제 발생을 다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허위 신고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들어보게 되면 네네. 현재 6억 이하는 1% 정도의 세율이 돼 있고요. 네. 6억에서 9억은 이제 2%, 그다음에 9억 초과 부분은 이제 3%로 돼 있어요. 네. 근데 6억에서 6억 초과로 넘어갈 때 2%에서 1에서 2% 2%로 네. 갑자기 늘어나죠. 그다음에 9억 이하에서 9억 초과로 넘어갈 때 또 세율이 갑자기 1%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6억 초과를 약간 넘어가거나 아니면 9억 초과를 약간 넘어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낮은 세율 쪽으로 가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갖다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욕구가 뭐 6억 1천만 원짜리 집을 그렇죠. 5억 9천만 원으로 신고하는 뭐 이런 그렇죠. 식이겠네요.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형평 문제 쪽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네네. 이건 이제 사례를 갖다가 간단하게 좀 언급해 드리는 게 나을 것 예.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6억 원의 취득을 갖다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1%의 세율을 갖다 적용받아서 한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갖다 내면 됩니다. 네. 그런데 100만 원 정도 좀 올려가지고요. 6억 100만 원을 갖다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네. 갑자기 세율이 2%로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이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약 1,200 정도가 나옵니다. 갑자기 거의 두 배. 600만 원 올라가네요. 그렇죠. 100만 원 올라간 것 때문에 6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네. 늘어난다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좀 조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때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개편한 대로 만약에 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6억 100만 원짜리는 한 1.01%의 세율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세금이 한 607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6억일 때 600만 원 정도고 6억 100만 원일 때 한 607만 원 정도니까 7만 원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허위 신고 유인 문제를 갖다 조금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취득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갖다 내기 때문에 조세 형평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된다라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7억 원 주택을 매수를 할 경우에 네네. 내년 이후, 그러니까 이게 네. 취득세 개정이 된 이후에 그 취득세 비교가 얼마나 되는지 좀 해볼까요?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6억에서 9억 사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세율이 2%가 적용이 되도록 지금은요?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400 정도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개정안에 따라서 만약에 세율을 갖다 산정을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67%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세금이 한 231만 원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다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직관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네네. 있는데요. 지금 현재 2%하고 같아지는 그 금액 기준이 한 7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7억 5천 기준을 갖다 해서 예. 7억 5천만 원 미만으로 가게 되면 1%에서 2%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세금이 떨어지는 낮아지면서 효과가 세금도 있고요. 낮아지는군요. 그렇죠. 근데 7,5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2%에서 3% 세율이 그 등장을 갖다 하게 되니까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6억에서 7억 5천은 이제 취득세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네네. 7억 5천에서 9억까지는 이제 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8억 원 주택 얼마나 비교를 오르는지가 해볼까요? 중요할 것 같네요. 뭐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갖다 여기다 적용을 갖다 해보게 되면 7억 5천을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세율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갖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세율 2%에 비해서 0.33% 정도 올라가가지고 네. 2.33%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00 정도 예상되는 세금에서 개정안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1,864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64만 원 정도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저희가 6억부터 9억 원 사이에 지금 취득세를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바뀌는 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문턱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네. 9억 초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3% 단일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그
세율이 전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세분화할 세금도 필요 똑같이 그렇죠. 세금 가겠네요. 똑같이 산정이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러면 지금 어쨌든 6억에서 9억 사이에 취득세율 변동을 개편을 한 건데 네.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이 취득세율 개편은 정부가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뭐 향후 계획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문턱 효과만 제거하는 부분에 목적을 갖다 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뭐 9억 초과 주택은 변동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분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분화한다라는 가정을 갖다 깐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 결국은 이제 세율을 올린다라는 이제 그런 가정을 갖다 깔아줘야 되겠죠. 뭐 지금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정부가 이번에 취득세율을 개정하는 이유가 조세 형평성 때문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정부의 의도대로 뭐 다운 계약하는 사례도 없어지고 조세가 굉장히 형평성 있게 거쳐진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전면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세법 체계 안으로 뭐 맞춰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네네. 그 욕구 자체를 갖다 좀 그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차이를 갖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다운 계약서 효과 부분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세무사님 말씀을 좀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 아까 허위 신고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걸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거든요. 네네. 정부가 아마 체감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경우는 얼마나 있었는지 지금 집계가 되는 건가요? 글쎄 그 뭐 통계 자료는 그거는 이제 숨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뭐 정확한 수치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예로 들었던 6억 원하고 6억 100만 원을 갖다 예를 갖다 들었을 때 네. 600만 원짜리 세금이 1,200만 원짜리 세금이다라고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태료 문제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허위 계약서를 갖다가 만약에 제출을 갖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네. 과태료 산정이 되는데 그 부담을 안고 이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차이를 갖다 확 줄여줘 버렸으니까 과태료를 갖다가 감수하고 할 만한 그런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위험을 떠안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무리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다는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 그 6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이라고 하면 앞서서 그 사이 또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 7억 5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7억 5천만 사이 내에서도 또 어떤 그런 허위 신고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허위 신고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예.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나 작아요. 작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에 반증돼서 만약에 허위 신고로 만약에 적발이 되게 되면 네. 그 반대로 내야 될 과태료가 너무 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건 너무 그 무모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취득세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신혼부부 취득세 얘기도 좀 거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올 한해 적용되는 이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네네.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취득세 50%까지 감면되는데 이게 내년에도 적용이 된다면서요? 예, 저희도 뭐 지방세 특례제한법 입법 예고된 걸 갖다 확인을 갖다 해보니까 네. 예, 그걸 갖다 이제 내년도 2020년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 여부를 갖다 좀 지켜보시고 네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50% 감면을 갖다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라지는 취득세율과 관련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김종필 세무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